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목은 멧돼지 사냥에서 비롯된 비극 멜레아그로스의 죽음이라고 붙였습니다. 멜레아그로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티칸 박물관으로 먼저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온갖 보물이 가득 쌓여있는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그 바티칸 박물관에 동물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주로 동물에 관련된 조각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동물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곳이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동물 조각상들이 있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동물이 같이 있는 그런 조각상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뒤쪽에 그 아치 벽감 쪽에 서 있는 남자의 조각상이거든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젊은이는 누구냐면요, 아까 제목에 나왔던 멜레아그로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멜레아그로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 옆에 같이 조각된 멧돼지 머리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멧돼지 머리 부분이 없다면은 이게 무슨 그리스 신화 속의 아폴론인지 헤르메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조각가가 같이 조각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멧돼지가 핵심 단서인 겁니다. 조금만 더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렇게 기대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데 멧돼지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멧돼지가 중요하니까 머리 부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엄니가 입 밖으로까지 막 튀어나온 것이 굉장히 사납게 보이죠. 예, 요게 정말로 사나웠던 멧돼지입니다. 크고도 사나웠던 멧돼지입니다. 이 멧돼지와 멜레아그로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데서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그걸 좀 알아볼까 합니다. 멜레아그로스는요, 오이네이아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알타이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멜레아그로스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뒤에 운명의 여신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요,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운명을 관장하는 여신은 또 운명의 여신인데, 이 운명의 여신이 알타이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장작개비 하나를 그 난로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이 태어난 아이는 저 장작개비가 다 타는 만큼의 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알타이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그 난로에 던져져서 불타기 시작한 장작개비를 꺼내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도 태울 수 없도록 꽁꽁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멜레아그로스라고 하는 한 인간은 불완전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장작개비 하나 다 없어질 정도만큼의 명을 타고났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그 장작개비는 더 이상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이 이어진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멜레아그로스는 잘 자랐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의 그런 용감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아버지가 그 추수를 마친 다음에 신들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한테는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는 다 정성껏 제물을 바치면서 나만 빼놔? 이게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지요.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동물들, 야생 동물들을 또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부립니다. 그래서 그 거대하고 사나운 멧돼지 한 마리를 그 오이네우스 왕의 땅인 그 칼리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자 이 멧돼지가 어머 그 사실 저도 지금 산골에 사는데요. 이 멧돼지들을 피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 농사 다 지어놓으면 다 파헤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르테미스가 보낸 거대하고 사나운 멧돼지는 더 큰 피해를 준 거지요. 뭐 농작물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재앙이 닥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자 그 멜레아그로스가 그 나라의 왕자인 멜레아그로스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방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칼리돈에서 멧돼지 사냥하는 행사를 열려고 하니까 영웅이라면 보름지기 영웅이라면은 함께 모여서 그 멧돼지 사냥을 하자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용감한 청년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 그런 거대한 멧돼지를 사냥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맞을 수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영웅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칼리돈 벌판에서 멧돼지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참가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가 한 명 참여를 했습니다. 아탈란테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 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멧돼지 사냥에 나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아탈란테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다음에 또 다룰 일이 있을 텐데 다른 일에도 개입을 하는 그런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탈란테는 유일한 여자 사냥꾼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남자 사냥꾼들이 모여서 멧돼지 사냥에 나섰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모여든 그 그리스의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젊은이들이 멧돼지 사냥에 나서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르테미스가 보낸 이 멧돼지는 보통 멧돼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나운 그런 멧돼지라서 멧돼지에게 피해도 입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르테미스가 작심을 하고 보낸 재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하는데 아탈란테가 쏜 화살이 처음으로 멧돼지를 맞췄어요. 이제 화살에 맞은 멧돼지가 비틀하는 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창을 던졌고 최종적으로 그 멧돼지의 목숨을 끄는 것은 멜레아그로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멧돼지 사냥이 시작되기 전에 오이네우스 왕이 뭐라 했냐면은 그 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공이 큰 사람에게 멧돼지의 머리와 가죽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를 잡긴 잡았어요. 이제 잡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줄 것인가? 즉 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최초로 화살을 쏘아서 멧돼지를 맞춘 거는 아탈란테였고 그 다음에 그 멧돼지가 비틀하는 사이에 창을 던져서 맞힌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멧돼지의 목을 갖다가 벤 거는 멜레아그로스고 뭐 이랬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멜레아그로스에게 이제 큰 공이 돌아가요. 그래서 멜레아그로스가 멧돼지의 머리와 가죽을 받게 되었는데 멜레아그로스는 그거를 누구에게 양보를 하느냐면요 아탈란테에게 양보를 합니다. 멜레아그로스가 내세운 명분은 그거예요. 누구도 멧돼지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못해서 잡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탈란테가 쏜 화살이 멧돼지를 맞추면서 그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탈란테의 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멜레아그로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보면은 멜레아그로스가 이제 그 용감한 하고 발랄한 그 아탈란테에게 반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자기 거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멜레아그로스는요 유부남이었어요. 젊은 영웅이기는 하지만 뭐 옛날에 일찍 결혼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나운 멧돼지를 갖다가 사냥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에 반했던가 봅니다.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자기에게로 온 공을 아탈란테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이제 요 그림은요, 활을 쏘는 그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고 활을 쏘는 여자가 아탈란테고 그 앞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멧돼지를 찔러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멜레아그로스입니다. 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요것도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그 아르테미스가 보낸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서 뭐 서로 나서는 것이고 그 멜레아그로스가 앞에 보이는 그 화살통을 허리춤에 메고 있는 이가 아탈란테죠. 아탈란테가 활을 쏘았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멜레아그로스가 창으로 멧돼지를 찔러서 죽이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아탈란테가 화살을 쏘았고 붉은색 천을 몸에 두른 멜레아그로스가 멧돼지를 최종적으로 죽이는 이런 장면이에요. 하여간 멧돼지 사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멜레아그로스가 은근히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된 그 아탈란테에게 자신이 받은 그 일종의 상이죠. 부상이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받은 멧돼지의 머리를 아탈란테에게 주었습니다. 요게 이제 주는 장면이에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멜레아그로스가 아탈란테에게 멧돼지 머리를 주는 장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제 양보를 했거든요. 이제 훈훈한 미담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아탈란테가 멧돼지를 머리를 받자 그 옆에 있는 붉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한 두 남자가 불만을 표시하지요. 예. 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운데에 멜레아그로스와 아탈란테는 멧돼지 머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명예로운 거를 어찌 감히 여자가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한 멜레아그로스는 분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외삼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 알타이아 그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아들이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도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곧바로 뒤이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면은 자기의 동생들이, 그러니까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라면은 알타이아의 동생들이거든요. 그 자기의 동생들이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자 알타이아는 죽은 자신의 동생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동생들을 죽였으니까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동생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목숨은 그 장작개비에 달려있잖아요. 그 장작개비가 다 타버리면은 아들의 목숨도 끊어진다고 운명의 여신이 일러줬거든요. 그래서 꽁꽁 숨겨두었던 그 장작개비를 그 난로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그 오른쪽은 알타이아가 그 아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장작개비를 날로 불에다가 던지는 장면이고, 그러자 멜레아그로스는 장작개비가 타면서 자신의 몸도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림 뒤쪽에 보시면은 그 멜레아그로스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멜레아그로스는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멜레아그로스의 비극적인 죽음이 멧돼지 사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